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 명부에 앞으로 이름을 적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한 건데요. 사회부 장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 기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요즘 어디를 가든 방문자 명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수기 명부를 작성하거나 또는 QR코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차례 개인정보를 적다 보니까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컸습니다. 특히 수기 출입 명부의 경우에 입구에 그냥 방치돼 있는 경우도 자주 보셨을 텐데요.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리 실태를 점검했고 앞으로는 수기 명부에서 이름은 빼고 출입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이 주소지 시 군구까지만 기재하도록 방역 수칙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수기 출입 명부에 있는 성명과 그 전화번호가 같이 있음으로써 그 다음에 이어서 수기로 기록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노출될 가능성의 위험을 더 크게 본 겁니다.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에서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9월 중으로는 저희가 조속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결국 실태 점검 결과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출입 명부에 적힌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로 낯선 남성이 연락을 해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보도 보셨을 텐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 결과 업소 규모에 따라 117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이 되고 별도 잠금 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개인정보 이 수집을 방역에 필요한 정보로만 하기로 바꾸기로 결정했고 이름을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한 채 포장을 할 경우에는 수기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도입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용자가 지정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 일시 등이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수기 명부 말고 이제 QR코드로 이제 방식이 있는데 QR코드는 그러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적은 겁니까? 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에 이 QR코드를 활용한 방식도 이 위험성이 없는지 점검을 했었는데요. 이 결론은 수기 명부보다는 위험성이 훨씬 적다는 겁니다. 네. 이 전자출입 명부는 이용자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 기관에 분산 보관합니다. 확진자 발생 시에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4주 후에는 자동 파기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약 23만 개의 업소가 앱 설치를 통해 이 전자출입 명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용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전자출입 명부 이용 건수는 지난 6월 600만 건에서 이 7월에는 3,254만 건, 8월에는 3,35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수기 명부에서 이름을 빼게 되면 그 정확성에 대해서 우려가 제기됩니다. 방역을 위한 이 정보기 때문에 만약 이 정확성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현재 고위험 시설이나 다중이용 시설에서 수기 명부를 작성할 경우에 개인정보를 적은 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제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쁠 때는 신분증 확인이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까지 안 적게 하면 전화번호를 제대로 적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의문이 나오는 건데요. 또 바로 앞뒤에 방문한 사람한테는 결국 전화번호와 주소지는 노출된다는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QR코드 확대를 넘어서 전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안 적게 하면 남녀 구분이 안 되니까 얼른 생각하면 뭐 이렇게 악용이 덜 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자기 앞뒤에 있던 사람들 보고 자기한테 그 사람한테 호감이 간다 해가지고 악용할 때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번 기회에 그래서 QR코드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QR코드 방식은 아무래도 정확성도 있고 업주 입장에서 관리하기도 쉬운 데다가 일반인들도 비교적 사용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확진자 동선 공개도 좀 살펴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공개 범위가 모두 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좀 보완점이 마련이 된다고요?
네,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전국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대본의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435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과 연령, 거주지 등의 정보가 포함된 사례가 무려 349건에 달했습니다. 또 삭제 시기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89건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개인 식별 정보 비공개와 14일 뒤 삭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이 삭제했지만 SNS에서 공유되는 경로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간 5,000건 넘게 탐지해 4,550건을 삭제 조치했다며 지속적으로 추적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장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